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 국회 모욕죄 1항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조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 위증의죄 1항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서면 답변을 포함한다. 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사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기관장들이나 증인들이 잘못 증언했을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 고발 이 사항이 중요합니다.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 증인, 감정인 등이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법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거나 위증을 한 경우 우리가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국회증언법, 증감법 법률을 우리가 사실상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범 위원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박준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의 정쟁 국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반성과 자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언론의 우리 국회에 대한 평가를 보십시오. 특히 우리 법사위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증인 무더기로 불러서 온갖 모욕 주고 일방적인 주장하고 답변 안 듣고 이런 지적들을 무수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증인과 참고인을 무더기 채택한 것도 큰 이유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일반 증인 따져보니까 총 510명입니다. 이게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 규모라 그럽니다. 우리 법사위는 지난해 6명 증인 불렀는데요. 올해 85명을 불렀습니다. 이게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불러놓고서 묻질 않아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하루 종일 대기하다 간 증인들도 꽤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정청래 위원장께서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면 신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까지 했습니다. 합리적인 말씀이죠. 이거 뭐 증인 신청 실명제를 하든지 책임성 있게 호출한 분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질문을 하고 의미 있는 답변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불러놓고 앉아있게 한 겁니다. 동행명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국회에서 연평균 2.6명 불렀다 동행명령 했다 그럽니다. 올해는 총 27건 했는데요. 대부분 다 야당에서 주도하신 겁니다. 자, 오늘 증인 불출석한 것 그리고 위증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자체에 반대합니다.
출석 요구도 단독으로 하셨는데 고발도 야당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대상자 선정 부적절합니다. 고발하겠다고 지금 리스트업돼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영부인, 대통령 장모, 국무위원, 대통령실의 비서관, 행정관들, 검사, 군 장성, 이분들 전부 다 단체로 고발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겁박용이죠. 민주당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렇게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 대상 보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들어가 있던데요. 탄핵한다면서 뭐하러 고발합니까? 탄핵 사유가 불분명하니까 불출석한 죄를 물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탄핵 사유를 만들겠다는 거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증인으로, 기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충분히 답변했고 오히려 더 답변하지 마, 이렇게 하셨으면서 이런 상황까지 고발하겠다는 걸 어떤 믿음이 나가겠습니까? 33명인데. 자, 네, 이건태 의원님. 법사위 청문회를 하면서 그리고 국감을 하면서 저는 우리 국회가 굉장히 무력하다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증인을 부르고 자료 제출을 해도 증인이 나오지 않고 또 자료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국회의 청문회 활동이, 국회의 국정감사 활동이 많은 방해를 받았고 국회 활동이 저지됐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회가 권위를 가질 수 없고 국회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회가 그러면 수단이 없느냐? 국회가 분명히 국회 증거법상에 위증을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고 자료 제출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국회와 우리 국회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국회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우리 국회의 권위와 힘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쟁취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22대 국회에서는 국회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고 위증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국회 증거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가 더 생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나와서 위증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청문회나 국감이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고 국민들한테 만족감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된 것은 지금 우리 고발 대상으로 삼은 이분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고 위증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우리 박준태 의원님 말씀은 저는 정반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미국 국회만큼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고발 대상자들을 반드시 고발해서, 만약에 지금 검찰을 믿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믿고 지금 불출석하고 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설특검을 가동해서라도 국회가 올바르게 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의 위엄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발 대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의결해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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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수 의원님, 네, 토론하세요. 네. 지금 이제 국회의 권위가 무너졌으니, 그러나 수단이 있으니까 그 수단을 다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국회의 권위를 세워야죠. 국회의 위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첫째, 증인을 소환할 때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정함이 무너졌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자기 쪽에 유리한 증인만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필요한 증인을 신청했을 때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결정적인 것이 우리는 설주한 변호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번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국회는 국민들에게 어떤 그 무게감을 주고 위험을 주기 위해서도 좀 신중하고 그리고 또 이 그 엄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증인을 그저 너무나 마구잡이로 신청을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신청한 증인이 전부 135명입니다. 그중에 출석한 증인이 41명입니다. 그리고 또 임성근, 이종섭 이 두 사람은 탄핵 청문회 2번씩 왔고 군사법원 국감과 이 국감에 한 5번을 국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불러놓고 질의를 안 하니까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할 말이 있느냐 그 기회를 줘서 말하게 하고 보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위험은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고발을 하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고 다음에 정말 우리가 증인을 신청을 하려면 정말 여야의 얘기를 다 듣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필요한 증인을 제대로 세웠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무분별한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해서 증인 신청 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배수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임성근 증인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고발에 빠져 있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근데 이렇게 5번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5번 나온 사람도 고발 안 당하고 여러 번 불렀는데 안 나온 사람도 고발 안 하고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제때 잘 출석한 사람은 당연히 고발해서 빠지는 거고 불출석한 사람은 고발해야 되는 거고 그게 형평에 맞지 않아요? 네.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원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다 대표를 하셨어요. 응?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 의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스로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토론 연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고발된 44명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관련 36명입니다. 이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관련 고발된 증인 장시호, 노재현, 노소영, 김영철, 이종호, 연보연, 신원식, 강의구, 박종현, 최동식, 조병로, 김영선, 명태균, 김대남, 이원모, 김태영, 안병준, 이창수, 한현규, 박노산, 이원석, 김경묵, 박상용, 박주성, 최재원, 송병준, 손태승, 안부수, 대통령 부인 김건희, 대통령 장목 최은순, 권오수, 유경옥, 유철환, 정승윤, 정지원, 조연경. 위증 및 국회 모욕 등 관련 8명입니다. 김동혁, 김계환, 송호종, 최태경, 김유철, 김영철, 김건희, 최은순. 네. 김영철, 김건희, 최은수는 중복이 두 가지 다 사유로 고발되었으므로 3명은 중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1명이 불출석이나 위증으로 고발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